피자라는 아이템은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세 가지의 변화 때문에 쇠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프리미엄 피자라는 명성도 없어졌고 브랜드 정체성이 지금 굉장히 모호하면서 사실은 거의 사라지지 않나 이러면서 지금 한때 이제 이 대한민국 대표 피자 브랜드가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거지 않냐. 피자헛이 기업 회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 오늘은 그러면 우리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대까지 피자 시장을 좀 제패했었던 피자헛이 왜 지금 갑자기 기업 회생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2023년에는 피자헛 매출이 800억 원대고 어떻게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한 10% 이상 매출이 좀 줄어들었어. 영업이익도 2022년도에는 적자가 2억 정도 발생했었는데 2023년에는 40억대로 거의 뭐 20배의 수치만큼 적자가 일단 발생을 한 거거든. 우선 이 피자헛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피자라는 아이템의 한번 흥망성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 아이템이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지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피자라는 아이템은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세 가지의 변화 때문에 쇠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배달 시장의 확산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이제 피자 브랜드들. 이 피자헛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1세대 프랜차이즈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1인에서 2인 가구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좀 쫓아갔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라는 거지. 이 피자라는 아이템이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뭐 레스토랑 이런 느낌으로 해서 가서 먹었다고 하면 이게 이제 배달 시장으로 점차 변경이 되면서 피자 시장이 좀 격변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패밀리 레스토랑 형태로 뭐 그때는 막 샐러드 바도 있고 해서 약간 레스토랑 같은 개념으로 운영이 됐다고 보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 매장에서 먹는 음식 같은 이미지가 좀 강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도미노 피자라는 브랜드가 이 피자의 트렌드를 좀 바꾸면서 좀 배달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피자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피자를 그냥 배달로 먹으면 되겠구나라고 인식이 좀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배달로 연계가 되는 혹은 뭐 테이크아웃 형태로 되는 중저가 피자 브랜드들도 많이 막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지. 피자마루라든지 피자스쿨, 옛날에 우리 피자 한 판 막 5,000원 막 이런 거 나왔었잖아. 그렇게 이제 이 피자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프랜차이즈들이 생기면서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다는 거지. 무엇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가, 중가, 저가 이 세 가지 정도로 포지션이 좀 나뉘게 됐고, 한 판에 이제 3만 원이 넘는 피자를 먹을 이유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메리트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피자헛 같은 경우가 조금 외면을 좀 받기 시작한 경우라고 나는 보여져. 그리고 도미노 피자랑 피자헛이랑을 비교해보면, 피자 자주 시켜 드시는 분들은 이게 먹어보면 안단 말이지. 피자헛의 피자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토핑도 많고 좋은데 이 맛이 굉장히 좀 자극성이 좀 떨어지는 거야. 도미노 피자는 뭔가 토핑도 가득가득 있고 맛도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솔직히 나는 프리미엄 피자 중에는 도미노 피자가 좀 제일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피자헛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나 맛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들의 입맛 기준도 많이 까다로워지기도 했고, 이런 냉동 피자나 이런 것들도 사실 에어프라이기나 이거 돌려보고 보면은 퀄리티가 상당히 좋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3만 원이 넘는데 좀 맛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피자를 이제 선택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다시 시점을 이제 돌아보면, 첫 번째로는 프리미엄 피자, 뭐 예를 들면 도미노 피자가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저가 피자, 뭐 요새 잘 나가는 이제 노모라든지 파파존스, 뭐 반올림, 뭐 이런 피자들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초가성비 피자 스쿨 뭐 이런 거 창 시절에 막 먹던 그런 피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냉동 피자들도 사실 요새 먹어보면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 상당히 크게 네 가지의 형태로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한 거고, 더욱이 이제 이런 패밀리 형태의 매장으로 운영하던 피자 브랜드들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1, 2인 가구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야. 1인 가구 같은 경우가 우리 전체 인구의 한 35%를 차지한다고 하고, 2인 가구 같은 경우가 한 25%. 그래서 1, 2인 가구만 합해서 전체 인구의 60%라는 거야. 그러니까 1, 2인 가구가 이미 과반수를 넘어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요즘 이제 이 배달 음식의 트렌드로 당연히 바뀌었는데, 1, 2인 가구들이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1, 2인 가구가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아이템들이 많이 개편이 되기 시작했었고, 쿠팡이츠나 뭐 배민원만 보더라도 1, 2인 가구라는 배달 음식들이 일단 엄청 많단 말이야. 피자뿐만이 아니고 뭐 덮밥이 될 수도 있고 짜글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을 소비할 수 있는 선택지도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자 한 판에 3만 원 이상씩을 주고 먹을 이유가 사실은 많이 없어진 것도 있고, 1, 2인이 사실은 이제 피자 이 라지를 한 판 먹기는 좀 어렵거든.
근데 피자헛 같은 경우는 M 사이즈만 하더라도 일단 2만 원이 넘어가. 그리고 이제 근데 도미노 피자는 그럼 왜 먹는 것이냐라고 하면 도미노는 쿠폰을 엄청 많이 발행해요. 사실 도미노 피자를 먹는 사람들 대부분이 쿠폰 발행할 때만 아마 시켜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다른 대한 피자 브랜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이 가격을 고집해봐야 그 맛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데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방금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을 한번 보면 이 피자헛이 왜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결국 이 망하는 흐름을 타게 됐는지 모든 포인트들이 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도미노 피자나 또 피자스쿨 뭐 그리고 이제 새로 등장하는 노모라든지 이런 피자 브랜드들이 있는데 경쟁 브랜드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제 뭐 배달, 테이크아웃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피자헛이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배달 시장에서는 조금 도태됐고 프리미엄 원래는 뭐 우리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프리미엄 형태를 강조했었는데 프리미엄 피자라는 명성도 없어졌고 브랜드 정체성이 지금 굉장히 모호하면서 사실은 거의 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지. 이러면서 지금 한때 이제 이 대한민국 대표 피자 브랜드가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거지 않냐. 앞으로 더 커다란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매출을 더 올리거나 이익을 개선하거나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는 마침 또 이 타이밍에 가맹점주들이 이제 차액 가맹금을 명목으로 소송을 걸어서 패소를 해버렸어. 근데 그거를 이제 배상해줘야 될 금액이 200억 원대라고 하더라고. 법적 공방의 내용을 한번 보면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2020년에 피자헛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 없이 차액 가맹금, 그러니까 물류 마진을 부과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2024년 9월에 가맹점주님들이 승소를 하면서 피자헛에 이제 210억 원 가량의 금액을 배상해라라는 판결이 나온 거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이 피자헛이라는 브랜드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유한회사야. 유한회사라는 건 뭐냐면 자기 출자금만큼만 자기가 부담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돈을 뺄 만큼 돈을 세탁기를 돌릴 만큼 돌려서 돈을 다 개인 자금으로는 이미 뺐을 것이고 이 회사가 이제는 가치가 이 정도 가치가 없어졌을 뿐더러 영업이익이 적자 구조로 돌아섰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200억 원을 배상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회생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사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렇게 뭐 차액 가맹금을 이렇게 수취하거나 이런 게 사실은 요새는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10년 전, 20년 전 우리 프랜차이즈 1세대들이 할 때는 진짜 프랜차이즈를 하기가 쉬웠어. 그리고 물류 마진을 어마어마하게 붙이던 시절이야. 그때는 뭐 프랜차이즈만 하면 무조건 다 떼돈 번다라고 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때는 경쟁도 치열하지 않았을 때니까. 근데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오니까 이게 남아나겠냐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시점에 맞춰서 내 아이템의 트렌드에 변화도 시켰어야 되는 거고 한 20년 전 막 10년 전 막 이럴 때처럼 물류 마진을 너무 부당하게 부과를 시켜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도태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몰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아이템을 지금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나가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근데 이제 와가지고 사실 도미노가 했던 것처럼 이제 와가지고 막 이제 반값 할인을 한다든지 막 무료 배달을 한다든지 쿠폰을 막 뿌린다든지 하고는 있는데 초강수가 과연 이제 먹힐지 안 먹힐지는 앞으로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잘 먹히면 기업회생 안 하는 거고 이것도 잘 안 먹히면 이제 기업회생을 해서 배상액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게 결론이야.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이 아이템이라는 게 큰 틀에서 엄청 막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이 항상 이 트렌드가 있고 그리고 이 트렌드라는 거는 갑자기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1인 가구가 많아진다, 이 1, 2인 가구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이미 10년 전부터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이야. 그러면 그런 거에 맞춰서 매장도 바꿨어야 되는 거고 패밀리 레스토랑 뭐 샐러드바 그거 누가 가냐고 요새. 그런 거에 맞춰서 좀 매장의 형태를 바꿨든지 뭐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하면서 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아무튼 우리가 이제 피자헛의 사례로 피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 난 또 이런 생각이 들어. 뭔가를 이렇게 변화를 하고 할 때는 애매한 그 포지션으로 가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것 같아. 좀 확실한 타겟층과 확실한 그 아이템에 맞는 변화가 있어야 그거를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애매하게 이렇게 살짝 해볼까 살짝 다리 걸쳐볼까 이런 거는 사실 하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걸 보시는 이제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내 가게에 뭔가 변화를 줄 때는 좀 뭔가를 확실한
확실한 변화를 줘야지 막 이거 깔짝깔짝 해가지고는 사실 티도 안 난다는 거야. 결론은 이런 계속 트렌드가 바뀌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아이템을 변경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아이템을 이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씩 계속 변화를 하는 사장님들이 끝까지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이렇게 대한민국을 제패했던 피자헛도 기업회생을 하는데